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방탈출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업체에 가셔서 방탈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방에 갇힌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어야지 해결을 해야지만 방에서 탈출하는 그런 뭔가 재밌는 오락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곳에서 또 이제 일을 하셨던 바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직업괴담식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류님. 안녕하세요, 바나나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바나나님 하니까 저희 집 지금 바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게 지금 까매졌어요. 이제 정말 또 맛이 있을 게 또 다 익었는데 아무튼 바나나님 죄송합니다. 바나나는 공중에 걸어두면 네. 자기가 걸려있는 줄 알고 금방 안 까매진대요. 오? 진짜요? 네. 그 진짜예요? 그래서 걸어놓는 거예요? 그냥 약간 괴담 아닌 괴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난 바나나를 왜 걸어놓나 했거든요. 난 그 과학적인 뭔가 있는 줄 알았어. 아, 알겠습니다. 네. 바나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바로 방탈출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거기서 근무를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특이했던 게 다른 분들은 그 방탈출 테마 카페 자체 안에서 뭐 예. 세팅을 하고 고객님들을 상대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다면 저는 일단 매니저 역할과 그 안에서 테마를 제작하는 일을 했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테마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 그 이제 뭐 물론 소재를 따오기도 하지만 사람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문제도 만들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장치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턴처럼 그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테마를 제작하는 일을 했을 때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또 창의력이 좋아야 되겠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방탈출을 좋아하고 많이 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네네네.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방에 네네네. 가둬놓으면 진짜 문을 안 열어주나요? 열어드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 위급한 상황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방 안에서 뭔가 보면 안 될 것을 봤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든지, 혹은 이제 정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 뭔가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 뱃속에 있는 뭔가가 나올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열어드립니다. 그렇지. 뱃속에 있는 뭔가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럼요. 그럼 진짜 공포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아까 돌비님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방탈출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니 테마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몸을 써서 테마를 즐겨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이제 테마를 탈출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정말 테마 그 장르 자체가 단순했어요. 스릴러, 공포, 감금. 왜냐면 이제 탈출이라는 게 소재니까요. 이제는 좀 다양하게 바뀌는 추세예요. 좀 로맨스나 판타지, 뭐 아니면 추리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테마들이 그 안에서 다 구현이 돼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이 테마가 밀실이에요. 그러니까 닫게 되면 닫히고 열 수 없고 누군가 열어주지 않는 이상 갇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시작을 할 때 꼭 안내사항을 드려요.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고객님들 혹은 이제 갇히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도 제가 일을 했을 때 처음 하시는 고객님이었는데 본인이 폐쇄공포증이 있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기절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너무 공포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가 항상 CCTV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저희가 스포일러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든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이해 안 되시거나 좀 너무 애매하다 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을 때 겪은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몰랐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방탈출이 그 매장 하나당 보통 테마를 한 4개 내지는 5개, 많이 가지고 있으면 6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테마들이 각각 방을 못해도 4, 5개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가정집이 한 문마다 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딘가 여기가 문인가 싶은데 아닌 다른 곳이 열리면서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나고 예. 그 또 다른 공간에서도 설마 여기가 열린다고 하는 곳이 열리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방탈출 한 매장당 못해도 100평 가까이 되는 크기가 필요해요. 넓구나. 혹은 그쵸. 안 그러면은 천장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에 층을 쪼개서 또 다른 층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하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넓고 높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되게 광활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로 좀 많이 내려가게 돼요. 보통 예. 지하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햇빛이 거의 안 들어요. 정말 한번 들어가면 밤에 나와서는 정말 드라큘라가 되는 기분. 햇빛 한번 보려면 잠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지금이 오후구나, 해가 저쪽에 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제 다시 지하로 내려와서 두더지같이 생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테마 제작을 했었잖아요. 인턴처럼. 그러다 보니까 정말 24시간, 48시간 가까이 매장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한 적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테마가 정말 1년 365일 내내 엄청나게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예. 너무너무 추워요. 어느 정도로 춥냐면 밖에 막 38도 막 육박하는 한여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될 정도로 너무 추운 거예요. 이야, 예. 이상해요.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추워요. 근데 이제 유독 그 테마 안에서 조금 더 음습한 일이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손님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공간이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서 단서를 찾고 어떤 사람은 건너편에서 야 그거 단서 뭔데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유독 그 사람들이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저희는 CCTV로 보고 있으니까 예. 여기 어디쯤 문제 푸니까 언제쯤 나오겠다. 그럼 언제쯤 들어가 세팅해야지 이런 걸 예상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공간에만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분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테마 구조상 그 방에는 그분 혼자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꾸만 인터폰이 오는 거예요. 혹시 직원분이 여기 들어오셨나요? 헐. 아니면 혹시 이거 뭐 뒤에 누구 서 계신가요? 혹시 여기 놀리키는 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공간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위험하거든요. 다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니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하는데 저희도 사실 섬뜩섬뜩한 거예요. 왜냐면 정말 모르는 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꾸 같은 반응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지? 하고 저희도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테마 안에서 유독 문이 혼자 닫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절대 물리적인 힘을 가지 않고서는 혼자 안 닫혀요. 예. 뭐 자동문이라서 뭐 전자기기장치라서 혼자 닫히는 게 아니라 누가 밀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닫히는데 그 문이 닫히면 잠겨요. 그럼 이제 손님이 꼭 인터폰이 오는 거예요. 저희 죄송한데 여기 문이 닫혔는데 저희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왜 자꾸 닫히지? 저희도 의문인데 하루는 제가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분명히 문이 열려 있을 수 있는 각도까지 넘어가 있는데 혼자서 쓱 하면서 닫혀버리는 거예요. 오. 저는 손님들이 그걸 알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일부러 막 몰래 들어가고 그 문 열어놓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테마 안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 중에 굉장히 담력이 센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때 정말 걔는 정말 대박이야. 너무 겁이 없어요. 누가 뒤에서 피를 철철 뒤집어 쓴 분장을 하고 나타났는데도 왜 그래? 하고 지나갈 정도로 담이 센 애가 있었는데 예. 그 한기가 느껴지는 테마 안에서 문제들을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니저가 그 문 지방으로 이렇게 살짝 얼굴만 내밀고 자기를 빼꼼하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왜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뭐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랬는데 진짜 그 문지방에서 얼굴만 내놓고 눈을 깜빡 하면서 자기를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뭐야 이러고서는 왜요? 이랬는데 잠깐 3초 사이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매니저를 봤는데 매니저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엥? 하고서는 그 테마 세팅하는 걸 놔두고 그 매니저 있는 쪽으로 걸어가서 그 방 안을 둘레 봤는데 발소리도 안 나, 올라가는 소리도 안 나. 뭐야 어디 간 거야? 하고서는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다시 세팅을 했대요. 문 다 닫고 나와서 이제 CCTV실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때 마침 그 매니저가 1층에서 내려오고 있대요. 예.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 왜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안쪽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냐 할 때 그 매니저가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뭔 소리냐고 나 지금 출근했다고. 그 친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짜 왜 그러냐고 하면서 CCTV 돌려본다 그랬는데 그분이 오히려 뭔 소리냐고 진짜 좀 둘러보라 뭔 소리냐고. 그래서 CCTV를 막 돌려봤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아무도 없는데 그 친구 혼자서 허공에 대고 얘기하고 허공을 쳐다보고 허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아무도 없는 곳을 나와서 혼자 둘레 둘러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있다 진짜. 예.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CCTV를 실제로 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매니저 얼굴 눈 밑에 점이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는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오른쪽 눈 밑에. 근데 그 친구가 그날 본 매니저는 왼쪽 눈 밑에 점이 있었대요. 그 매니저가 이제 일주일 뒤에 그만둘 예정이었는데 그 며칠 뒤에 그 안에 사다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테마 안에. 사다리에서 굴러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날부로. 안 나타났어요. 그 뒤로는. 근데 예. 사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사다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들 들고 다니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에이 그 정도야 뭐 하고 저희도 이제 그냥 넘어갔고 사실 저는 테마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일부러 안 믿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예. 부정하려고. 너무 무섭잖아. 너무 무섭잖아요. 그랬는데 저희가 전기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석장치라고 하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무슨 카드를 갖다 대면은 징 하면서 열리고 혹은 이제 소리가 나면서 막 열리고 아니면 뭔가 작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그 안에 당연히 공포 테마도 하나가 있어요. 예.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겁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테마 안에 들어가기도 싫은데 네. 하필이면 BGM도 너무 무서워요. 막 기악 이런 소리 나고 막 비명 소리 나고 막 물방울 톡톡톡 떨어지는 소리 나고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시체도 그렇게 많아요. 제가 너무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손님 중에 아침에 오면은 손님 그 테마부터 예약하는 손님. 나 아침에 혼자 있는데 그 테마 세팅하기 싫은데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침에 오면 딴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그 테마를 다 세팅을 하고 그 방에서 마지막 하나만 열어놔요. 그 안에 이제 TV 같은 걸 세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그 문 하나만 열어놓고 이제 다른 테마들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을 들어갔다 오는데 거기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한데 공간들을 가벽으로 많이 나눠놨기 때문에 좀 소리가 잘 울려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쾅! 캬! 하면은 다른 테마에서 다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기장치가 작동이 되면은 다 들리거든요, 제 귀에. 그래서 테마를 다 세팅을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CCTV실에 올라가서 그 공포 테마가 이제 세팅이 잘 됐나 하고 확인을 했는데
모든 전기장치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오? 전부 다. 정말 아무 우와. 소리가 안 났는데 모든 문이 전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문제, 시체 뭐 일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포 테마잖아요. 당연히 공포심을 유발해야 되니까 떨어질 때 쾅 소리 이런 게 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예. 더 소름 돋는 건 제가 그 테마를 세팅하면 한 문은 자물쇠로 잠그거든요. 네. 그 자물쇠마저도 열려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너무 무서워서 예. 아 이건 나 못하겠다. 아 나 이건 못한다. 이게 그냥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서운데 특히나 공포 테마잖아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장님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저 죄송한데 저 여기 못 들어가겠다. 여기 오전 손님 저 취소한다. 왜 그냥 못 들어오시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사장님이 제가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은 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분들 예약해서 이렇게 다른 날로 옮겨주세요. 이래서 그날 제가 거기는 그냥 내비뒀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제 세팅을 할 때는 더 무서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짜증나는 게 또 다른 테마에는 하필이면 무덤이 있어요, 그 안에. 이게 얼마나 넓은 거야? 예. 근데 테마가 정말 넓어요. 진짜 넓어서 방이 정말 많으면 한 곳은 11개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맨 방 안까지 들어가면은 제가 11개의 방을 다 지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귀신이 있는 방을 한 3개를 지나간다? 그럼 3번 보고 또 다시 나올 때 3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무덤이 있는 방을 세팅할 때는 무덤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닫히는 문을 꼭 괴어놓고 들어가요. 닫히면 무섭잖아요. 저도 갇히는 건데. 그럼 그쵸. 저도 문제 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문에 항상 뭔가를 이렇게 껴놓고 나가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무덤만 세팅하고 나오면 그 문이 꼭 닫혀 있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너무 짜증이 나서 괴짝 같은 걸로 거기를 받쳐놨는데도 괴짝이 굴러가서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루는 진짜 바보 같지만 그 문을 발로 잡고 무덤 있는 데로 뛰어갔다가 다시 와서 잡고 뛰어갔다 다시 와서 잡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김없이 문이 닫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도 제가 세팅하다 울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리고 분명히 내가 세팅을 완벽하게 끝내고 그 방을 이제 해놓고 다시 올라와 보면 그런 세팅되어 있는 게 망가지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 가서는 제가 해탈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반쯤 정신 놓고 일을 해야겠다 이러고서는 그때부터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일하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진짜 그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같이 막 엄청 따라 불렀는데 예. 제가 그날 그 노래가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막 좀 리메이크 돼서 유명한 그 취기를 빌려라는 노래가 원래 원곡이 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막 그날도 뭐 취기를 빌려 내 너에게 고백할 거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예. 고백할 거야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속삭이듯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는 듯이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다 음악 끄고선 그대로 막 뛰어나갔어요 또. 예. 근데 더 무서운 게 그 테마 안에 그 BGM들이 안 들리게 해야 되니까 항상 홀의 음악을 엄청 크게 틀려놓는데 그때 나왔던 팝송이 갑자기 그 부분만 계속 뭐 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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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그냥 뛰어나갔어요, 문 밖으로. 근데 다행히 그날 어떤 테마도 예약이 없던 날이라서 그냥 저 밖에서 이제 혼자 덜덜 떨면서 다른 직원 올 때까지 앉아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테마 제작을 할 때 이제 다른 친구가 드디어 합류를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드디어 일행이 생겼구나 하고서는 좀 마음 놓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공간 특성상 이제 공간을 나눠 놓고 나면은 제가 문을 잠그고 그 위층을 올라갈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가 외부랑 연결이 되는 문이 있는 막 보일러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환기구 있고 되게 막 녹슨 계단 있고 막 이런 곳. 근데 거기가 가끔 그러니까 불이 엄청 깜빡깜빡 이러거든요. 근데 그 할 거야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그 계단을 지나가는데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그 환기구 쪽에 뭔가가 이렇게 까만 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 예. 근데 깜빡깜빡 하는데 꺼지면 안 보이고 켜지면 탁 꺼지면 안 보이고 켜지면 탁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깜빡깜빡 하는 사이에 그 웅크리고 있던 게 점점 몸을 일으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걔는 그 위에 있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또 도망갔어요, 그냥. 아마 그 사장님이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일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정말 저 그 친구랑 같이 늘 밤샘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나름 담이 센 친구였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 예. 아 언니 그런 게 어딨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날 이제 저희가 테마를 완료하기 전날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막바지 작업을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는 날이니까 사실 그날은 귀신보다 이제 그 마감 기한이 더 무서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 귀신 이거 몰라 일단 작업해야 돼 몰라 이러고선 이제 일을 하다가 새벽 한 6시쯤 됐나? 너무 지쳐가지고 저는 이제 추우니까 CCTV실 앞에서 잠이 들고 그 친구는 겁도 없이 그 귀신이 나왔던 그러니까 한기가 가득한 그 방으로 가서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그랬구요, 예. 거기에 침대가 있거든요. 거기가 또 살인사건 테마라서 그 살인 현장이라 침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잠을 자겠다고 잤는데 한 30분 지났나? 그 친구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언니 아씨 언니 막 이러는데 왜 이랬는데 자기가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일단 추위보다 너무 피곤함이 몰려오니까 그냥 누워서 이제 편하게 잠을 자야지 하고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대요. 근데 가위가 딱 눌렸는데 이게 갑자기 배가 되게 무겁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이제 가위가 눌렸는데 눈을 겨우 뜨고 딱 봤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 다리 사이로 그 친구 몸을 딱 끼고 팔은 등 뒤로 쭉 늘어뜨린 상태로 허리는 살짝 뒤를 젖혔는데 고개만 앞으로 푹 숙이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우와.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일어나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그 일어나 소리를 50번을 듣고 일어났대요. 예. 그리고 그대로 담요를 들고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온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매장 안에서 테마를 3개를 더 수정을 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저 죄송한데 그냥 진짜 여기서 일 못하겠다고 다른 매장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다른 매장으로 옮겨갔어요. 예. 그냥 도망친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매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인턴 친구는 거기에 남았고 저 혼자 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매장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정말 큰 실수였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다른 매장으로 옮겨러 왔는데 이 매장은 또 그 전 매장보다 더 큰 거예요. 예. 공간도 2배로 넓고 그 안에 방도 훨씬 많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 다행이었던 게 공포 테마가 조금 덜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위안을 삼고 일을 해보자 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매장의 구조를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파가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형체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천장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계속 나니까 처음엔 생각을 했죠. 아, 이 위에층이 헬스장이니까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몇 시지? 하고 이제 가위 눌린 상태로 그냥 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어? 헬스장이 새벽 4시부터 여는 데가 어딨어요. 그때도 코로나가 판을 치는 판국에. 왜?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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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누워있는 위에 천장 방이 테마룸이에요. 복층이에요. 헬스장이 아니라? 아니에요. 근데 뭐가 쿵쿵거리고 있는 거지? 근데 저 너무 겁이 나서 CCTV를 볼 엄두도 못 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친구가 왔을 때 야, 그 CCTV 한번 돌려볼래 해서 봤는데 그 부분만 테이프가 잘려 있는 거예요. 진짜 잘려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이 딱 지직하더니 테이프가 건너뛰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래, 아니야. 나 여기서 한 달만 일하면 끝나니까 그래, 겁먹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제가 공포 테마를 세팅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그러니까 거기가 층이 이제 좀 나뉘어져 있어요. 한 층은 이제 사다리로 올라가면 되게 무서운 공간, 밑에는 좀 평온한 공간인데 평온한 공간에서 세팅을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나님 누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야, 누가 온 거지? 이러면서 제가 나갔어요.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래서 또 내가 헛걸 들었구나 이러고서는 세팅을 하고 이제 덜덜 떨면서 위층에 이제 거기를 올라갔는데 거기에 되게 짜증나는 장치가 하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엄청난 양의 연기가 미친 듯이 뿜어져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막 쫙 하면서 나오고 이제 그냥 그 수증기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이러면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제가 그때 이제 너무 놀래서 막 비명 지르면서 제가 도망을 나갔어요, 그냥. 근데 정말 무서운 게 그게 수증기 때문에 그 방 안이 안 보이잖아요, CCTV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냥 도망 나온 상태에서 나중에 다른 분한테 또 부탁을 해서 그걸 세팅을 했어요, 그냥.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갔을 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언니 뭐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선 이제 제가 세팅을 하고 그냥 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테마 중에 이제 사다리가 되게 많은 곳이 하나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할 때 거기는 유독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먼지도 많이 나오고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방은 아침마다 기어다니면서 제가 꼭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안 하면은 너무 더러워서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쓰레기장이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방이 정말 거의 마지막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 모으고 이제 그거를 밑으로 이제 던지면 제가 그냥 한 번 더 쓸면 되니까 그걸 이제 다 쓸어서 밑으로 던져놓고 사다리를 이제 반쯤 걸쳐서 내려가면서 거기 문을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겨서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다리에 반쯤 걸쳐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저 방 구석에 거의 또 어두침침해요. 구석에 어딘가 내가 봤던 것 같은 형체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제가 인지할 새도 없이 갑자기 그게 벌떡 일어나더니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제 쪽으로 막 미친 듯이 뛰어오는 거예요. 오, 예. 제가 그 순간에 그 문 잡고 있던 걸 놓치면서 사다리 제가 떨어져서 발목이 아작이 났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아작 나고 그 위로 올려다 봤는데 그 머리가 이게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다가 싹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저 다시는 일 못하겠다고, 저 그냥 여기 인턴 그만하겠다고, 저 여기서 일 더 못한다 그러고 그만두고 그냥 제가 거기서 이 방탈출 쪽에 아예 발 자체를 안 두게 됐어요, 그냥. 와. 그러다 이제 최근엔 너무 하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한번 갔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있는지 구석을 볼 때마다 제가 흠칫흠칫 놀라더라고요, 계속. 근데 분명히 장담하건대 거기는 지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 제가 유독 겁이 많아서 그런 거지 방탈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담이 세요. 겁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막 공포 테마를 찾아서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더라도 아마 별로 놀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담센 친구처럼 봤는데도 별스럽지 않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실시간 그 채팅 참여하기 전에 살짝 내용을 봤는데 방탈출 괴담은 처음이에요. 처음일 거예요. 그분들은 안 무서워하거든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놓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네. 이야, 사실 그 아니, 뒤로 이제 저는 약간 오. 그 공포 그 방 안에 갇힌다는 게 너무 예. 두려움이 돼서 이제는 방탈출에 조금 발걸음을 안 두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어느 직업이든 괴담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특히나 이제 지하에 있었고 또 이제 밀폐된 공간이고 또 테마도 그쪽이다 보니까 또 그런 귀신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특히나 그 안에 시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가짜긴 해도 예, 시체도 예.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 않았던 테마들 중에서는 피자국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간 혐오스러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 놓은 예, 일부러라도 그죠? 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귀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문도 열리고. 그쵸. 그런 식으로 내가 조정하지 않았는데 자물쇠가 풀려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일부러 만지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맞아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웃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손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울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방에 뭐 있는 것 같아요. 건너방에서 쿵쿵 소리 해요. 막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너무 공포심을 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안 오니까. 근데 이제 간혹 무서운 걸 즐기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는데 뭐 이제 진짜 즐기는 분들한테는 그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데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꺼내드려야 돼요. 그럼 기절해요, 진짜. 아니, 그러면 거길 왜 가신 거지? 이제 이게 무서우신데.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끌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가자고, 뭐, 애인한테든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특히나 이제 유흥가 쪽에 있다 보면은 술 한 잔씩 걸치고 나 이제 약간 업돼서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이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왜 겁이 없을 리가 없죠. 그분들도 사람인데. 허세를. 근데 그쵸, 허세를 부리는데 뭐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런데 들어갔다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한데 정말 지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리신 분들 있는지. 되게 이건 좀 짜증난 진상 부분 중에 하나인데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구석에다가 누구 나오세요. 뱃속에 있는 거를? 네. 우와, 진짜 미쳤다, 이거. 이게 공포다, 이게. 와. 정말 공포죠. 근데 이제 현실 공포도 현실 공포인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방탈출이라는 게 굉장히 그 묘한 경계를 오가는 유흥거리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조금 말초신경을 자극하다 보니까 정말 큰 트라우마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굉장히 즐거운 경험으로 남길 수도 있는데 사실 공포 테마들 중에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미친 듯이 무서운 테마가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만약에 그 테마를 하게 되면은 아마 웬만해선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겪고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봤을 때는 그 테마는 영환분이 만드신 것 같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귀신 보는 사람을 초빙을 해가지고 맞아요.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었겠죠. 나오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도. 실제로 그런 테마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나중에는 나아가서 실제로 이제 영환분이 이렇게 손 갖다 대면 이제 똑같이 귀신 보이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나중에. 아니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아무튼, 바나나님 덕분에 이런 또 이야기도 들어보네요. 방탈출 이런 이제 테마 카페에 관련된 괴담도 한번 들어보네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한 분이라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매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매장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유독 그런 곳들 있잖아요. 왜 꼭 방탈출이 아니더라도 그냥 남들이 전부 다 가는 공간인데 그냥 왠지 모르게 되게 추운 곳, 왠지 모르게 한기가 느껴지거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아. 뭐 연기 그런 영한 기운을 못 느끼는 분들이더라도 여기는 무서운 곳 맞아. 라고 느끼는 곳, 새 매장이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그냥. 야, 오늘 또 바나나님께서 또 너무나 이야기를 진짜, 와, 이거 순식간에 몰입시켜버리는 이 재주가, 이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딱 이렇게 다 잡아버리는 게, 이야,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도 이제 뭐 타인이 겪은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또 네, 많이 많아요. 준비해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즐거운 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호, 일단은 실제로 이렇게 어두운 공간,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게다가 또 지하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귀신 목격담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이 분명히 움직였다든지, 이런 제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신 또 다른 또 직업 괴담을 가지고 계신 분,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업에서 이런 좀 괴담이나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위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양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그 예식장에서 정말 많은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양희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 시작 전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저희 강아지가 지난주에 미용을 해서 제 시참날에 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얌전했는데, 오늘은 좀 활기를 찾아서 짖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실제로 보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귀신들을. 네네네. 어떤 이야기일지? 제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도 알바를 했었는데, 이게 예식 도우미거든요, 예도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봤던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렛츠가! 기릿입니다. 기릿. 제가 지금 30대 들었으니까 20대 초중반 때 하던 아르바이트였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예도를 하면 11시가 예식 첫 타임이면 보통 한 9시까지는 도착을 해서 유니폼 갈아입고 이제 축의금 봉투를 이제 축의금 하는데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홀 앞에 사진 같은 거 있죠. 신랑 신부 사진. 그런 것들을 이제 장식을 해요. 큰 액자는 이젤에 놓고 작은 거는 테이블에 놓고, 또 이제 예식 마치면 그 사진 또 포장해가지고 줘야 되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액자 하나가 톡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제가 좀 경사를 가파르게 세웠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세웠어요, 다시. 근데 또 톡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뭐지? 하고 또 세웠죠, 그냥. 근데 이번에는 3개가 연속으로 픽픽픽 넘어가는 거예요. 액자가 픽픽픽 넘어가니까 제가 쎄한 기분에 고개를 딱 들었더니 이 여자가 저희 아일랜드 식탁이나 서서 앉아있는 식탁에 팔을 괴게 되면 상체가 수그러지잖아요. 반씩. 네, 근데 왼손으로는 턱을 괴고 오른손으로는 액자를 픽픽픽 손가락으로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는 특기가 있죠. 모르는 척. 못 본 척.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러고 그냥 그 다음엔 얘가 계속 그 장난을 쳤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걸 또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이제 뭐 다른 거 세팅하고, 김밥 한 줄 먹고, 이제 손님들 오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제 그날 저녁이
마지막 예식이 교회 예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또 하루가 가고 저녁 예식인데 교회 예식을 하면 좀 길어져요. 찬송가도 부르고 예배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하고 이러는데 요때 이제 예배 타이밍에 이제 보통 종교가 아니신 분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뭐 그냥 두리번거리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이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여자가 고개를 싹 들어요. 기도를 하다가 여잔 것 같아요. 뒤통수를 예.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는데 우리가 뒤를 보면 그냥 약간 목에 주름도 생기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오, 예. 상체도 살짝 같이 돌고. 그게 아니라 상체는 기도를 하고 있고 얼굴만 180도 돌아가요. 그러고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얘가. 예. 아, 근데 눈이 마주쳤어요. 이날은 진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제 순간 제가 찰나에 고민했어요. 모른 척 할까? 이러고 있는데 얘가 다시 고개를 정면으로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 고개가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날 봤으면 다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돌아요. 360도? 360도 돌아서 네, 그렇게 정면을 본 거예요. 그때 얘는 진짜 사람 아니구나. 이걸 느꼈죠, 제가. 이미 봤지만 그냥 고개 돌렸어요. 제 할 일 해버렸어요. 계속 네. 봐봤자일 것 같아서 엮이니까. 그래서 이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예식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 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홀 청소를 하는데 이제 보통 그 식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그 버진 로드라고 신부님들 걸어가시는 길 있죠. 그거 이제 닦는 분 1명 있고 뭐 청소기 2명, 의자 정리 1명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근데 제가 그날은 로드를 닦는 담당이었는데 닦다가 보니까 계속 위에서 물이 떨어져요. 한 중간쯤 닦았는데. 근데 이 물이 우리가 아는 그런 물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닦았는데 또 물 떨어지고 피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피였으면 예, 저 정말 예.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위를 딱 쳐다보니까 샹들리에 그 예식장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예. 그 위에 샹들리에가 바로 천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전선이 한 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샹들리에가 시작됐는데 천장이랑 샹들리에 상부 사이 거기서 애가 엎드려서 침을 계속 툭툭 뱉고 있는 거예요. 와. 그거를 딱 봤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데 있으면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예. 헷갈리잖아요. 이런 거는 움찔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얘가 뱉는 이 침도 나만 보이는 걸 보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겠구나 싶어서 그냥 그것도 한 번만 쓱 닦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그날. 그렇게 나와서 요게 아마 그날 제가 봤던 그 하루에 봤던 그날 예식은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그런 거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날은 청소를 마쳤던 것 같아요. 와. 마치고 어. 다른 날에 이제 또 똑같이 사진을 데코하려고 가지고 오는데 중간중간에 앉아서 쉬실 수 있는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 의자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결혼식 오면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의 분이었어요. 그냥 말쑥한 느낌? 그리고 뭐 옆에 다른 홀도 있으니까 꽤 번잡한 편이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눈에 꽂히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예. 혼자 되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런가 이랬는데 이제 사진을 진열해두고 일을 보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그 신부 측에 와가지고 사진을 그렇게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제가 데코해놓은 거를 작품 감상하듯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보시길래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러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 식장에 하객들 왔다 갔다 하고 양가 부모님, 신랑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옆에서도 그냥 신랑 한번 봤다가 사진 한번 봤다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사람 같았으니까 그날은 제가 그냥 눈으로 쫓았던 것 같아요, 계속. 특별히 나빠 보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식장이 시작하고 이제 이날이 이 예식이 주례 없는 예식 그런 거였거든요. 네.
네, 그거였는데 이 주례 없는 예식을 하다 보면 영상 같은 거 신부님이 되게 많이 트세요. 그걸 제가 또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남자가 나와서 이제 오빠라고 그 신부님 오빠라고 하길래 아 그래서 이제 또 동생 시집 보낸다고 그러고 있었구나 했는데 이게 이분이 한 달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설명을 하길. 예. 네, 그냥 이제 축하하는 자리에 이런 말 올리기는 좀 고민스러웠지만 누가 이제 뭐 운명하셨다 이런 거. 근데 이 신랑이 이 오빠의 친구고 신부가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날. 와. 그래서 오빠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결혼을 하는. 좀 이건 슬펐어요, 저는 오, 개인적으로. 찾아온 거네.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이제 되게 오래된 10년지기 막 그런 친구였고 하나뿐인 여동생이고 뭐 이렇게 사회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그걸 듣고 남자를 찾았어요. 식장에서. 있어요. 같이 영상 보고 있어요. 예, 웃으면서. 예. 그러고 그분은 마지막에 사진까지 같이 있다 가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마지막에 가족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네, 네. 영화나 드라마 같으면 제가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진짜 그치. 남의 예식에 뭐 뿌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날은 무섭다기보다는 좀 찡했어요, 개인적인 마음이. 그냥 그랬던 거였어요, 요날 야, 때 예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네요. 저는 이런 거 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 예. 이게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뒤에는 정말 사람들한테 업혀오는 왔다 갔다 들락날락 많이 하는 잠깐 보이는 귀신들도 있지만 이런 영가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님들도 가끔 있으시고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차라리 이런 게 더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김양혜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렇게 덤덤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전 이거를 지난 시참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영안이라고?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늘 헛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러라도. 그치. 예.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봤다고 하면 봤을 수도 있구나 싶은 게 아마 저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런 거 되게 좀 쳐내려고 흔한 용어로 쳐낸다고 하죠. 그러셨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랬는데 딱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해봐야 소리였어요. 한 2번 본 거 외에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20살에서 현재까지거든요. 딱 집 떠나와서 엄마 아빠 곁 떨어져 나와서 지금까지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보는 것도 맞는 것도 같다. 그러니까 어쩌면 현실 부정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단계 중 하나고 어쨌든 귀신을 본다는 거를 누가 믿어줄 거며 어떻게 보면 자랑도 아닐 테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허무맹랑하다고 해야 되나? 괜히 말했을 때. 그래서 저는 시참하면서 처음 얘기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참. 가위 눌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식장에서 또 다른 귀신들은 어떤 종류의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나요? 하나는 지금 이제 드릴 얘기는 제가 예식 한 1년 반, 2년 하면서 제일 무섭다고 느낌 받았던 거예요. 이건. 네. 이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화촉점화라고 어머님들 그거 하시잖아요. 불 붙이는 거. 어머님들 입장하셔가지고 양가 어머님 불 붙이면 이제 신랑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절에서 그 촛불 붙이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캔들 같은 거를 안에 놔두는 형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은 이제 단상 밑에서 캔들을 꺼내서 올리고 토치 같은 거 있죠. 불 붙이는 거. 그것도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뒀어요. 예. 그리고 그날은 제가 이제 어머님들 이걸 좀 안내하는 날이어서 동선도 설명드리고 이제 어머님도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가셔서 제가 치마에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식이 시작되고 제가
어머님들 입장하시고 모시고 화촉점화 순서 합니다 해서 토치 드리고 전 뒤로 가서 이제 촛불이 붙으면 박수 유도를 해야 돼요.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신부 쪽이 화촉점화가 안 되나 봐요.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딱 봤는데 어떤 여자가 그 여자 드레스 입고 있어요. 예. 전 예식장에서 드레스 입은 애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 만약에 걔가 입었다면 뭐 신부들이 입고 있으니까 따라할 수도 있는 거죠. 저런 옷 입고 예뻐 보이니까 여자들이라면. 근데 이 여자가 신부님 그 엄마가 붙이면 계속 불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와. 그래서 와 저거 어떡하지? 저는 이미 근데 신랑 쪽 어머님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쪽 가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그게 붙기는 붙었어요. 붙기는 붙고 이제 신랑 입장을 하는데 여기서 너무 놀랬던 게 아까 그 여자가 신랑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서가지고. 소름 돋아. 유경 신부네?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와.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신부 쪽에 부모님 뭐 안 계시고 아버님이 만약에 좀 달리하셨거나 이러시면 동시 입장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분명. 그래서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근데 그 여자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똑같은 여자로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같이 들어오는데 남자들은 되게 당당하게 걸어오잖아요. 보통 신랑 입장하면. 속도가 똑같이 오는 거. 원래 신부 데리고 들어오면 치맛자락 때문에 그렇게 빨리 못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그거를 따라서 다 들어오더라고, 이 여자가.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이제 그날 앞쪽에서 계속 예도를 했기 때문에 계속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축가 부를 때 신부님 자리도 잡아드려야 되고 신랑님 뭐 이것도 해드려야 되고 어머님 치맛자락 하고 있는데 저 축가 부를 때 신부님 자리 잡다가 그 여자 치맛자락 정리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땅만 보고 치마 하얗게 보이니까 드레스가. 근데 뭐 줄에 보고 축가하는 동안 이제 신부님 서 있고 신랑 서 있으면 신부 안 서 있는 쪽 있죠, 한쪽. 예. 거기에 그 여자 계속 서 있어요. 시기 끝날 때까지.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신랑은 양쪽의 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신부 2명이랑 신랑 하나랑 예. 결혼하는 딱 그건데 언제 끝나나 하다가 끝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 시기니까. 그래서 정리하려고 보는데 여자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안 보이나 보다 하고 있는데 퇴장을 하잖아요. 신랑 신부 손잡고. 근데 조 앞에서 이제 키스씬 곡을 찍고 있는데 그 여자가 신랑 등에 엎여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수백 개 이제 결혼식을 보면서 저 집 잘 사나라고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그 집이에요. 제가 많은 결혼식을 봤지만 와, 소름 돋아. 그러면 지금 김양희님께서 느끼시기에는 네. 전 뭔가 연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같아요? 뭐지? 그냥 있는 장난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뭔가 있는 거죠, 그분들의 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장난이라고 해도 뭔가 단단히 저기 감겼으면 감겼지 그냥 예식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나쁘게 생각하면 뭐 나쁘게 헤어진 연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까지는 제가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함부로 판단하기가. 그렇죠. 뭐 예. 그 집에도 사정도 있을 거고 제가 보는 거 선에서는 그래 엎혀갖고 패백은 제가 예도를 안 했으니까 전 바로 다음 예식해서 모르겠는데 패백도 아마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지. 막 대충 받고 다 했겠지. 근데 더 길게 생각하면 신혼여행도 같이 가고 같이 살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분들의 사정은. 제가 예도 생활하면서 제일 좀 치명적으로 충격 먹었던 이분은 진짜 무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웬만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많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 아시잖아요. 저는 무조건 헛것이에요. 뭘 겪어도 전 헛것이고 잘못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인드는 되게 좋아요. 나는 그냥 헛것을 본 거야. 근데 이렇게 많이 봐도 전 헛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나는 귀신이 보고 싶은 애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귀신 보시는 영화분들의 특징은요. 일단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게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진짜 이게 차라리 뜨문뜨문 나오면 이게 그게 좀 있어요. 어떨 때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자주 보여요. 근데 제가 예도하던 이 시기가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적게 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평일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만 하는 예식이잖아요. 적으면 3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 많아야 7건? 뭐 요랬으니까 근데 뭐 어떤 날은 3건씩 보고 이랬다고 치면 뭐 적을 때 적은 건 아닌데 확실히 예식장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예식장에서 귀신을 본 거가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예식장에서 본 것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약간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었는데 단순한 막 목격담 오, 이런 것들도 좀 몇 개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진짜지. 제일 간단한 건 그 우리 동시 예식 그 밥이랑 예식이랑 같이 할 때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예식 볼 때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막 음식 주워 먹는 애들이 있어요. 오, 그지. 걸귀. 그런 애들 옆에 네 그냥 옆에 가가지고 손으로 한 움큼 쥐어서 입에 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라고 저는 사람이라고 봤었어요. 처음에 뭣도 모를 때 예, 예. 이렇게 봤었고 또 한 번은 그 신부들이 이제 버진 무드 그리고 입장을 하는데 옆으로 촛불 장식이나 꽃 장식 그런 걸 둔 거를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울 때처럼 얼굴을 다리에 파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귀 쪽, 왼쪽 귀 쪽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고개가 몸이랑 90도가 된 거죠. 귀 쪽을 파묻었으니까.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신부를 보고 있어요. 무릎을 딱 감싸고. 싱긋 웃으면서 보는데 하는 짓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쟤는 뭐 하려고 저러고 있나 하고 있는데 얘가 뭘 했냐면 신부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저러고 있는 애인가 보다. 또 헛값봤다 이러고 있는데 얘가 신부 베일 있죠. 면사포. 그거를 탁 들어가지고 촛불 위에 얹어버리는 거예요. 타게? 네. 불 붙었어요. 그날 베일에. 우와. 근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옆에 그 있던 아주머니가 그 동시 예식이었어요. 그날 물 같은 거를 부어서 급히 진화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은 좀 지나가기는 했는데 저는 그렇게 뭔가 물체 움직이는 애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날. 와, 그 물체를 움직인다는 것은 귀신으로서도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집 바다 보면 화사님이 맨날 니 좀 움직여봐라 이러시잖아요. 힘 있으면. 그치. 못하지, 그래서- 대부분. 그니까요. 그거를 뒷자락을 팔락 들어가지고 그렇게 불을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이러고 있었고 이거는 지금도 의문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예, 하나 예, 말씀드릴 거는 결혼식장에 화환이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 화환 옆에 이제 단정하게 화장하고 이제 상복 입은 여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결혼식장에 상복이니까 이것도 제가 바로 알죠. 이런 애들은 예. 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은. 근데 그 궁금한 거예요. 왜 얘가 여기 있나? 그날도 뭐 5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좀 고민인데 꽃집에서는 이제 축하하만 하는 게 아니라 근조하한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싣고 나르다가 그냥 꽃 예뻐서 앉았다가 엎혀왔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그걸 재활용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재활용이 여전히 맞을 모르겠어요. 거예요. 재활용 되게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장례식에서 썼던 그렇습니다. 거를 수거를 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꾸며가지고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와, 상복 입은 심각하다. 사람도 있고 하얀색 머리핀 꼽은 그런 여자들도 많이 봤고
화환 주변에 좀 자주 본 것 같아요. 빼꼼 보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항상 근데 꽃 주위에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거는 아마 예식 관련해서는 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포를 하려고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얘도 예포 마지막에 트럼펫 같은 데서 꽃가루 터트리는 그거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신랑 신부가 퇴장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있는 위치가 마지막에 꽃가루 뿌리고 키스씬 찍는 딱 그 위치거든요. 거기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랑 신부가 걸어 나오니까 그 뒤쪽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뒤에 이제 줄에서부터 이분들이 걸어온 정도까지의 공백이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자 하나가 그 우리 포복해서 기어오고 있는 거 오, 봤었어요. 이것도 되게 무서웠어요. 좀. 오, 뭐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봤던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날. 원래 한번 봤던 애들이 좀 계속 눈에 겁을 밟히는 편인데 그게 아니라 얼굴도 지금 정확히 기억도 안 나고 그날 처음 본 애였어요. 걔는. 근데 얘가 줄에서 밑에 단을 내려와서 버진 로드 평평한 데 걷는 거기를 신랑 신부 뒤를 따라서 우리 실미도 같은 영화 보면 그 밑에 이제 양팔로 이렇게 기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른쪽 팔 하면 이제 왼쪽 다리 같이 올리고 하면서 기어오는데 신부만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또 모르겠어요. 뭐야? 뭐 예. 연관이 있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근데 계속 그렇게 기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포 터트리고 보니까 없어요. 없긴. 이 정도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선에서는 예식장 예도하면서 봤던 거. 근데 이게 진짜로 김양희님이랑 이제 뭐 다른 영화분들도 그렇겠지만 사람을 봤을 때도 만약에 친구나 지인을 만났을 때도 옆에 막 귀신이 이렇게 서 있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죽일 듯이 노려본다거나 그러면 막 그런 거 근질근질 거리시겠다.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뭐 이런 말 물어보는 거. 그게 그쵸? 심한 그런 걸 보면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가끔 막 동물 같은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도 네 동물한테 뭐 한 적 있냐? 뭐 길 가다 발로 찬 적 있냐? 이러고 싶은데 안 그래야죠. 전 무당이 아닌걸. 그러니까 이거 근데 와, 난 김양희님 박수 쳐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귀신을 보는데도 이렇게까지 자신을 제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엄마한테 혼난다니까. 아, 엄마, 맞다, 엄크뜨지.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어머니가 잘하신 것 같아, 근데 진짜로. 나 이렇게 진짜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는 거를 이렇게 잘하시는 걸 또 처음 보네? 근데 헛것이라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애들은 괜찮은데 옆에서 뭔가 자꾸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 친구 옆에 항상 지나가든 스쳐가든 한둘씩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1년 내내 본 애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자주 보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 친구랑 10년 지기 친구면 한 해 동안 3월에 한 번 봤다가 8월에도 있네? 이런 느낌? 제가 계속 보이는 게 아니니까 제가 계속 보이면 얘가 360일 붙어 있구나 하겠는데 저도 예고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잘은 모르지만 3월에 봤던 애가 8월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이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김양희님은 아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어보면 끝도 없어지는 거고 더 심해질 거라는 걸 본인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친구도 잃어요. 맞아요. 진짜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걸 또 경험하신 분들이 사람 더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 저부터가 일단 의심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면. 얼마나 외로운 길이에요.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귀신 보시는 분들끼리 얼마나 반갑겠어. 서로 만나면. 진짜. 한 달은 밤새 얘기할 것 같아. 진짜. 내가 겪은 거 얘기하면 뭐 밤새겠죠 서로. 그러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귀신을 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나요? 제가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내 주위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 엄마 다니는 절의 스님은 아시는 것 같고 그냥 중간중간에 들은 것들은 있어요. 근데 들은 그분들 앞에서 저는 나도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너 그래?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닌 척 했었어요, 항상. 가위 눌린 거는 쉽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얘기 못했어요. 그것마저도 그냥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말하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가위조차도 전 태어나서 남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김양희님께서 예식장 귀신 스페셜로 한번 또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화기애애하고 축복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역시 귀신들은 이렇게 지 할 일들을 한다. 맞아요. 그 밴드 옆에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애들도 많이 우와. 있었어요. 맞다. 진짜 춤바 춤춰요? 부를 때. 진짜 지들끼리 신났어요. 자들 자기들만의 파티. 별의별 이야기를 또 들어보기도 하는데 또 진행하다 보면 어쨌든 뭐 김양희님께서 오늘 해주신 거는 그냥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얘기지, 또 다른 직업이나 또 다른 걸 하실 때도 또 많이 보셨을 거고 앞으로 또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고시 공부하면 두 성지가 있잖아요. 곧 노량진. 서울에, 예, 거기랑 하나 더. 우리나라 들어가는 게 더 무섭다는 그 대학 근처. 네. 서울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거주할 때 겪었던 야, 것들도 한번 모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량진도 귀신 많다는데, 참. 근데 솔직히 이거 공감하시죠, 김양희님? 어떤가요? 귀신 없는 데는 없고 귀신 보는 사람과 귀신을 못 보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당연하죠. 오케이. 그렇죠. 어디나 귀신은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봤을 유독-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치, 맞아요, 진짜로. 근데 굳이 조금 더 많았던 곳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독특한 애들이 있었다, 개성 넘치는 애들이. 그러니까 사연 있는 애들이 있겠죠, 이런 데는. 그리고 약간 사람 백인백색인 것처럼 이 영화분들도 백인백색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까지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자취할 때 그 당시의 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귀신은 많은데 우리들이 못 보고 못 느낄 뿐이니까. 근데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뭐 이 말에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어딜 가나 귀신은 보이는데. 그런 거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적응도 되고 뭔가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너무나 또 비주얼이 무섭게 나오거나 악의적인 그런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진짜로 견디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게 또 공통점인 것 같고 또 수많은 분들의 증언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